2012년 1회 전기자기야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설하는 영상 보시고요. 이 영상이 끝나면 혼자서 1번부터 다시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혼자서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서 규명이가 이때는 이게 중요하다고 했지, 이 문제는 그냥 암기하고 넘어가는 문제라고 했어,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면서 복습하는 효과도 있고요. 앉아서 좀 더 오래 공부하는 습관도 가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제 영상 보시고 꼭 혼자서 다시 한번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2년 1회 전기기사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해설하기 전에 표피 효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얘가 전선인데요. 교류에서의 전류는 이 전선 표피 쪽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 표피 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현상을 표피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게 표피 쪽으로 흐르는 전류의 밀도가 크면 클수록 표피 효과가 심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럼 전류의 밀도가 커지려면 전류는 이 더 바깥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면 전류의 밀도가 점점 높아지겠죠. 그러면 표피 효과가 커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피서부터 전류가 흐르는 곳까지가 침투 깊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침투 깊이가 깊어지면 표피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표피 효과가 작아진다고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침투 깊이가 깊어지면 전류 밀도가 작아지겠죠. 그럼 반대로 침투 깊이가 짧아지면 전류가 이쪽으로 다 몰려서 흐르는 거니까 전류 밀도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때는 표피 효과가 커졌다, 심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침투 깊이와 표피 효과는 반비례 관계를 가집니다. 침투 깊이가 길어지면 표피 효과는 작아지는 거고요. 침투 깊이가 짧아지면 표피 효과는 커진다, 심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표피 부근에 집중해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표피 효과라 하는데, 표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도체의 교류가 흐르면 표면에서부터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전류 밀도가 작아진다. 맞지요? 표피 효과는 이 전류 밀도가 표피 부근에서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류가 흐르면 표면의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전류 밀도가 작아집니다. 자, 2번, 3번, 4번은 침투 깊이의 공식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침투 깊이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루트 각속도 곱하기 도전율 곱하기 투자율분의 2, 이렇게 나타내어집니다. 근데 요 각속도 2파이 F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2파이 F를 넣으면 요 2 이렇게 약분되죠. 그래서 남는 건 파이 주파수 도전율 투자율을 곱한 것에 루트를 씌우고 1, 이런 식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도전율은 고유 저항분의 1입니다. 도전율과 고유 저항은 역수예요. 그래서 도전율은 고유 저항분의 1이고요. 고유 저항은 도전율분의 1로 나타내어집니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파이 주파수 투자율 곱한 것분의 고유 저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보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피 효과는 고주파일수록 심하다. 좀 전에 요거 설명드릴 때 침투 깊이와 표피 효과는 반비례 관계라고 했죠. 그래서 침투 깊이가 커지면 표피 효과는 작아지고요. 침투 깊이가 작아지면 표피 효과는 커집니다. 심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표피 효과는 고주파일수록 심하다.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을수록 심하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파수가 높게 되면 침투 깊이는 작아지겠죠. 주파수가 분모에 있으니까 내가 수가 커지면 침투 깊이는 작아질 거예요. 그러면 표피 효과는 커지겠죠.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거고요. 표피 효과는 도체의 전도도가 클수록 심하다. 자, 보겠습니다. 전도도가 도전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도전율이 커지면 침투 깊이는 작아지겠죠. 그러면 표피 효과는 커지겠죠.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답이고요. 4번. 표피 효과는 도체의 투자율이 작을수록 심하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투자율이 작게 되면 침투 깊이는 커지겠죠. 침투 깊이가 커지면 표피 효과는 낮아지겠죠.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돼요. 그죠? 4번은 표피 효과가
심하다고 했으니까 심한 게 아니고 약해진다, 뭐 작아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2번 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이론 하나 배우고 들어가겠습니다. 전위의 공식은 4파이 입시론 R분의 Q입니다. 네, 이 공식 꼭 암기해 두셔야 되고요. 이거는 구도체의 전위입니다. 구도체의 전위. 그리고 이 공식에서 알 수 있듯이 전위는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거리가 커지면 전위는 작아집니다. 떨어진 길이가 가까울수록, 길이가 짧을수록 전위는 커지겠죠. 그래서 거리와 전위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전위는 전개의 세기에 거리를 곱한 값과 같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풀려면 딱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요것만 기억해 두세요. 이런 문제 나중에 또 나오니까 지금 전위가 뭐지 하고선 책 전위 지금 막 찾고 공부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딱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공식은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 30V/m에 전개 내에 80V 되는 점에서 1쿨롱의 전하를 전개 방향으로 80cm 이동한 경우 그 점의 전위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전위가 80V인데 전개 방향으로 80cm 이동을 했다고 했으니까 이 이동한 방향이 전개의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거리는. 그래서 이쪽이 가까운 쪽이고 이쪽이 먼 쪽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쪽이 가까운 거리고 이쪽이 먼 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계산 문제 나왔을 때 뭐부터 하라고 그랬죠? 우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 확실하게 파악을 한 후에 문제에서 주는 단서들을 한번 쭉 적어 보라고 그랬죠. 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전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알려드린 전이 공식 이거를 써놓고요. 문제에서 주는 단서, 전개의 세기 2는 30V/m고요. 그 다음에 전위가 이 점을 A 지점이라고 할게요. A 지점의 전위가 80V랍니다. 그 다음에 전개의 방향으로 80cm 거리죠. 그래서 전개 방향으로 R은 80cm. 그래서 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메타. 얘는 0.8m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게 이쪽 전위가 80V죠. 그런데 전개의 방향 쪽으로 여기보다 더 먼 거리로 이동을 했답니다. 길이가 길어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전위는 거리에 반비례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점은 이 전위보다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거리가 길어졌기 때문에 이 전위는 작아집니다. 얼만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의 전위만큼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전위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전위 V는 전개의 세기 곱하기 거리라고 했죠. 전개의 세기 문제에서 줬습니다. 그죠? 30V/m 곱하기 거리 0.8m죠? 0.8 하면은 24V가 나오겠네요. 그 여기서 여기까지의 전위가 24V랍니다. 그러면 이 점보다 이 점의 전위가 더 작아졌다고 했잖아요. 얼만큼? 24V만큼. 그래서 이 점에서의 전위 80V에서 24V를 빼면 이쪽 전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전위는 56V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이 문제 해설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던 거 계속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시면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올려주십시오. 제가 이해되실 때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그림과 같은 반지름이 A메타인 반지름입니다. 원형 단면을 가지고 중심 간격이 D메타, D메타인 평행 왕복 도선의 단위 길이당 자기 인덕턴스 L은 몇 헨리/m 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문제 당연히 암기겠죠. 이런 그림 나오고 자기 인덕턴스 물어보면 답은 3번입니다. 이거 외우실 때는 작은 게 작은 길이, 전선의 길이가 밑에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전선 간의 간격이 위에 있구나. 그리고 여기는 4파이가 들어가는구나.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충분히 찾을 수 있으시겠죠? 자, 4번 최대 전개 EM. 요 M이 최대치를 얘기합니다. 요거는 그 맥시멈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 M은
6V/m인 평면 전자파가 수중을 전파할 때 자개 최대치의 약 몇 암페어톤/m인가? 예, 요거 자개의 단위죠. 단 비유전율은 80, 비투자율은 1을 줬습니다. 문제에서 전개를 주고 자개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전개와 자개가 들어가 있는 공식으로 이걸 해결하라는 얘긴데요.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공식은 파동 임피던스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얘도 암기해 주셔야 되는 공식입니다. 파동 임피던스는 자개의 세기분의 전개의 세기로 나타내고요. 이것을 또 최대 자개 분의 최대 전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이거는 루트 유전율 분의 투자율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자개의 최대치, 요 HM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HM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식을 정리하기 전에 간단한 기본 수학 하나 알고 가겠습니다. 자, A분의 B는 C분의 D, 이런 식이 있어요. 이런 식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얘네 두 개를 자리를 바꾸고 얘네 두 개도 똑같이 자리를 바꾸면 같은 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A분의 B를 B분의 A로 바꾸고 두 개 자리를 바꿨죠? 그리고 C분의 D를 D분의 C, 얘도 똑같이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고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도 그 값은 같다는 겁니다. 네, 이거 가지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5분의 10, 요 2지요. 네, 요 약분되면 2잖아요. 그죠? 2는 10분의 20, 2랑 같죠? 그죠?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고 얘네 둘도 자리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두 개 자리를 바꿔볼게요. 10분의 5, 그럼 얘는 2분의 1이죠. 얘도 자리를 바꿔보겠습니다. 20분의 10, 약분되면 2분의 1. 그죠? 서로 값이 같죠. 이렇게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식 있잖아요. 이 식. 예, 이렇게 써놨는데 이 식도 얘네 두 개를 자리를 바꾸고 얘네 두 개 자리를 바꿔도 값이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 자리를 바꾸면 최대 전개가 밑으로 내려가고요. 최대 자개가 위로 올라가겠죠. 루트 투자율이 밑으로 내려가고 유전율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자개의 최대치 요 HM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HM을 기준으로 식을 정리하면 요 EM 넘어가야겠죠. 나눠진 형태니까 넘어가면 이것과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는 겁니다. 요 유전율은 공기 중의 유전율과 비유전율로 곱한 것으로 나타낸다고 했죠. 그리고 투자율도 역시 요거 오타입니다. 요거 공기 중에 투자율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 공기 중에 투자율로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공기 중에 유전율 알죠? 이거 지금쯤은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여기 적어놨네요. 예, 이게 공기 중에 유전율이에요. 그리고 공기 중에 투자율. 얘도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예, 이렇게 적어 놓고요. 비유전율은 문제에서 줬죠. 물의 비유전율은 80. 그래서 80 여기다 넣어준 거고요. 예, 또 비투자율은 1이랍니다. 예, 그래서 1 여기다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최대 전개는 여기 6V per 메타 줬죠. 그래서 6V per 메타 곱하기 해서 식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기에다 넣고 때리면 답은 0.142 암페어 턴 per 메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5번. 변이 전류에 의하여 전자파가 발생되었을 때 전자파의 위상은 이거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변이 전류에 전자파가 발생했을 때는 전자파의 위상은 변이 전류보다 90도 늦습니다. 요거 암기입니다. 암기. 6번. 비유전율이 6, 비투자율이 1, 도전율이 0인 유전체 내에서 전자파의 전파 속도는 약 몇 메터 퍼 세크인가? 여러분 이런 계산 문제 나오면 뭐부터 하라고 했죠?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 확인하고 전파 속도 물어봤죠? 그래서 전파 속도 공식은 얘입니다. 이 전파 속도 공식 2011년도 기출문제에서도 나온 거예요. 이거 지금쯤이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전파 속도 공식이에요. 그리고 문제에 주는 단서. 비유전율이 6, 비투자율이 1이랍니다. 그리고 도전율이 0. 여기까지 문제에서 줬지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이 공식에다가 대입시키면 답은 그냥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유전율은 공기 중의 유전율과 비유전율, 그 다음에 투자율은 공기 중의 투자율과 비투자율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문제에서 준 단서를 적용시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기 중의 유전율, 공기 중의 투자율을 넣어줘서 계산해주면 답은 그냥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계산 우리가 하나요? 계산기가 하는 거죠. 자, 공기 중의 유전율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이거 계속 나옵니다. 이거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에서
비유전율이 6 곱하기 6. 그 다음에 공기 중의 투자율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것도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비투자율 1 넣어서 루트 씌운 다음에 1로 나눠주면 1.22 곱하기 10의 8승 나옵니다. 요거 우리가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공학용 계산기에다 넣어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직접 눌러보시면서 공학용 계산기 사용하는 법 연습하셔야 됩니다. 요 꼭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7번. 강 자성체의 세 가지 특성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이거 역시 암기 문제입니다. 와전류 특성은 포함되지 않아요. 암기하고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자, 8번. 평등자계와 직각자계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발사된 전자의 원 운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전자의 원 운동 주기는 전자의 발사 속도와 관계되지 않는다. 이건 역시 그냥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전기자계학에서 글로 나온 문제는 대부분 다 암기하고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자, 9번. 매질이 완전 유전체의 경우 전자파동 방정식을 표시하는 것은 이거 푸시려고 이론책 보면서 이해하시고 답 찾으실 건가요? 아니에요. 이런 거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10번. 내압이 1000V, 정정 용량이 1 마이크로파라드, 내압이 750V, 정정 용량이 2 마이크로파라드, 내압이 500V, 정정 용량이 5 마이크로파라드인 콘덴서 3개를 직렬로 접속하고 인가 전압을 서서히 높이면 최초로 파괴되는 콘덴서는 전하량이 가장 작은 콘덴서가 먼저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각 콘덴서의 전하량을 한번 구해봐라. 이 문제예요. 전하량 Q는 CV. 이걸로 풀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볼트를 주고 정정 용량 C를 준 거예요. 내압이 1000V인 콘덴서의 전하량을 Q1이라고 두고 750인 콘덴서를 Q2라고 두고 내압이 500V인 콘덴서를 Q3라고 두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Q1은 얘랑 곱하면 Q는 CV이기 때문에 정정 용량과 전압을 곱하면 전하량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 정정 용량 1 마이크로 파라드이기 때문에 1 곱하기 마이크로 단위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래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내압 1000 하면은 1 곱하기 마이너스 3승 쿨롱이 나옵니다. 그래서 2번 콘덴서의 전하량도 구하면 2번 콘덴서 내압이 750V고요. 정정 용량이 2 마이크로 파라드랍니다. 그래서 2 마이크로 파라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파라드죠. 곱하기 750V 곱하면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쿨롱 나오고요. 3번 콘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정정 용량 5 마이크로 파라드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내압 500V 곱하면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쿨롱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전하량을 비교를 해보면 얘가 전하량이 제일 작죠. 그래서 얘가 제일 먼저 파괴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거의 이렇게 똑같이 나오니까 요거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자, 11번. 동일한 금속 도선의 두 점 간에 온도차를 주고, 그러니까 동일한 금속 도선의 두 점에 뭐 여기랑 온도차를 주고, 얘를 좀 뭐 5도씨, 얘를 10도씨 이렇게 온도차를 주고, 고온 쪽에서 저온 쪽으로 전류를 흘리면, 고온 쪽에서 저온 쪽으로 이렇게 전류를 흘리면 주열 이외에 도선 속에 열이 발생하거나 흡수가 일어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은, 그러니까 얘 온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 도선 온도가. 이런 현상은 톰슨 효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제백 효과, 펠티에 효과, 뭐 볼타 효과 이렇게 다 효과가 있는데 이거 한 번에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헷갈립니다. 여기서는 이게 그냥 통승 효과구나. 이것만 우선 알고 넘어가시는 것을 권장할게요. 이거 효과 같은 거 한 번에 다 공부해야지 하고 이론을 한 번 다 보잖아요. 그럼 나중에 문제 풀 때 헷갈립니다. 여기서는 그냥 딴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통승 효과는 동일한 금속에 온도차를 주고 전류를 흘리면 얘 그 전선에 열을 발생하거나 뭐 열을 흡수하는구나. 이런 효과를 톰슨 효과라고 하는구나. 얘가 열을 흡수하면은 요 주변 공간에 온도는 내려가겠죠. 얘가 열을 발산하면 주변 공간의 온도는 올라갈 겁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효과 같은 거 한 번에 동시에 그 이론을 공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톰슨 효과만 공부하고 가세요. 12번 등 자위면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것도 역시 암기 문제겠죠. 자계 중에 있는 물체 표면은 항상 등자위면이 아닙니다. 자계 중에 있는 물체 표면은 항상 등자위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요거 이해하려고 하시면 시간이 또 오래 걸립니다. 그냥 요것만 외우시고 넘어가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13번. 미분 방정식 형태로 나타낸 맥스웰의 정작의 기초 반정식에 해당되는 것은, 와, 이거 보기만 해도 한숨 나오죠? 네, 이것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괜히 이거 이해하려고 하면은 힘들어집니다. 예, 그냥 포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거 우리 100점 맞을 거 아니잖아요. 그냥 뭐 나오면 똑같이 나오면 맞히는 거고 아니면 뭐 틀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편하게 생각하시고 그냥 암기하고 넘어가세요. 답은 2번입니다. 14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스위치를 최초 A에 연결하여 일정한 전류 10A를 흘린 다음 스위치를 급히 B로 전환할 때 저항 R 오면은 1세크간, 1초간 얼마만한 열량이 발생하겠는가? 열량을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오는데요. 요거 그냥 암기하고 가자고요. 예, 이런 그림 나오면 답은 1번 8.4분의 Li 제곱. 이런 문제 말고도 그냥 간단한 계산 문제 있잖아요. 그런 것만 풀어도 우리 10개 넘을 수 있어요. 우리 100점 맞을 거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암기하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5번 풀기 전에 또 간단한 이론 하나 알고 갈게요. 콘덴서 파트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저항과 정적 용량을 곱한 값은 저항률과 유전율을 곱한 값하고 같다. RC는 로 입시론. 요거 중요한 공식이니까 요거 여기서 암기하고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유전율이 2.2, 고유 저항이 이거 로라고 읽는 거예요. 로 10의 11승. 온메타인 유전체를 넣은 콘덴서의 용량이 200 마이크로 파라드이었다. 여기에 500kV 전압을 가하였을 때 누설 전류는 전류 구하란 얘기죠. 전류 I는 R분의 V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에서 전압은 줬어요. 그죠? 500kV. 문제에서 저항은 주지 않았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준 단서 가지고 저항을 찾아내서 계산을 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저항. 좀 전에 제가 문제 들어가기 전에 RC는 그 저항률 곱하기 유전율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 저항, 얘를 기준으로 식을 정리하면 R은 정적 용량 분의 저항률 곱하기 유전율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엔 무슨 일 해야 되죠? 문제에서 주는 단서 한번 쭉 적어봐야 되겠죠? 비유전율, 입시론 S는 2.2, 고유저항, 저항률이라고도 합니다. 고유저항은 10의 11승, 콘덴서 용량 C는 200 마이크로 파라드는 그 기본 단위 파라드 단위로 바꾸면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파라드죠. 자, 찾아냈습니다. 다 정리해 놨어요. 그러면 이 정리된 것을 이 공식에다가 대입만 시키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R을 구해봅시다. 그러면 정적 용량 문제에서 200 마이크로 파라드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래서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분의 저항률, 고유저항 10의 11승 곱하기 유전율은 이거 계속 얘기하는데 요거 이걸 이해 잘 못하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전율은 공기 중에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입니다. 이걸 두 개를 곱한 게 유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유전율 줬죠. 얘도 공기 중에 곱하기 비유전율입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유전율 이거 지금쯤이면 알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그리고 비유전율은 문제에서 줬죠. 2.2. 그래서 얘를 계산기에다 넣고 때려서 계산하면 9740이 나와요. 얘가 저항이죠. 그래서 이 저항을 구한 이 값을 요 공식 I는 R분의 V 요 공식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9740.5분의 전압 줬죠? 500kV. 500kV는 기본 단위 볼트로 바꾸면 kg는 10의 3승이죠. 그래서 500 곱하기 10의 3승 나누기 9740 이렇게 하면 51.3A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6번. 자유 공간 중에서 x는 마이너스 2고 y는 4m를 통과하고 z축과 평행인 무한장 직선 도체에 플러스 z축 방향으로 직선 전류 I아가 흐를 때 점 2, 4, 0 메타에서 자개의 색이 h는 자, 이 문제는 좀 공간 감각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설명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유 공간 중에서 x가 마이너스 2점 이게 자유 공간인데 x축 2축으로 마이너스 2점 그리고 y가 4m 요 y가 여기가 4입니다. 4
여기가 4예요. 예, 4m를 통과하는데 어떻게 통과하냐면 X축과 평행인 무한장 직선 도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통과하는 방향이 X축 방향이라는 거예요. X축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와 요 Y축의 4, 이 점을 Z축의 방향으로 직선 도체가 이렇게 통과를 한답니다. 이때 전류를 흘리면 이 주변으로 자기장이 생기거든요. 자기장이 존재하는 공간, 자개라고 했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여기서 이렇게 직선 도체에 전류를 흘렸을 때 2, 4, 0점, x가 2, y가 4, z가 0인 점. 자, x가 2, x가 0인 점, 그리고 y가 4, y가 4인 점. 이 점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구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자개의 세기 공식 뭐죠? 2파이 r분의 i죠. 요거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 자개의 세기는 2파이 r분의 i입니다. 근데 여기서 요 r은 이 직선 도체서부터 우리가 구해야 되는 자개의 세기를 구하려는 그 점까지 떨어진 거리지요. 그래서 여기 그려놓은 걸 보면 떨어진 거리는 마이너스 2부터 x축으로 2까지입니다. 그럼 이 거리는 4m가 되겠죠. 그래서 r은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4파이가 아니라 2파이입니다. 2파이로 수정해 주세요. 2파이 곱하기 거리 r 분의 i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개의 세기는 2 곱하기 4에서 8파이 분의 i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보기를 보면 x, y 이게 방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예. 그래서 이쪽 방향이면 전류의 방향이 엄지 방향이면 자기장은 이렇게 감기는 방향,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에 이 감기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동을 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자기장이 존재하는 공간, 자개죠. 그래서 자개의 방향도 자기장의 방향과 일치해요. 그래서 전류가 이 Z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고 했죠. 그래서 자개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서도 자개가 이렇게 회전하겠죠. 그래서 이쪽 방향, 요 한 점의 방향을 보면 이쪽 방향이죠. 이쪽 방향은 Y의 방향입니다. 그죠? 그래서 AY가 되는 거예요. AY. 그래서 답은 자개의 세기는 8파이분의 i가 되는 거고요. 방향은 AY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 안 되시면 그냥 이건 역시 문제 답만 외우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자, 17번. 환상철심에 권수가 1000회의 A코일과 권수 N회의 B코일이 감겨져 있다. A코일의 자기 인덕턴스가 100mH 헨리이고 두 코일 사이의 상호 인덕턴스가 20mH 헨리, 결합계수가 1일 때 B코일의 권수는, 자, 문제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우선 환상철심에 여기가 N1이라고 하면 여기가 N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인덕턴스가 L1이라고 하면 여기가 L2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상호 인덕턴스가 뭐냐면 여기에 전류를 가해주면 여기에 자속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생긴 자속이 일로 이렇게 지나가면, 이쪽으로 지나가면 여기에 이쪽으로 지나간 자속 때문에 얘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인덕턴스가 생깁니다. 발생을 해요. 걔를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 이 권선에도 전류가 흐르면 얘도 자속이 생기겠죠. 자속이 생긴 애가 이쪽을 1번 권선을 지나가면은 여기도 이 L2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인덕턴스가 이쪽에 생긴다는 거예요. 걔가 상호 인덕턴스입니다. 이 인덕턴스 크기는 얘가 이쪽에서 만드는 인덕턴스 크기와 얘가 이쪽에서 만드는 인덕턴스 크기와 같아요. 그게 상호 인덕턴스고요. 공식은 1번 인덕턴스 곱하기 2번 권횟수는, 즉 1번 인덕턴스 곱하기 2번 권횟수는 n입니다. 권횟수는 상호 인덕턴스 곱하기 1번 권수죠. 이렇게 나타내질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를 기준으로 2번 코일을 기준으로 식을 만들어 볼까요? 2번 인덕턴스에 1번 코일을 곱한 값은 상호 인덕턴스에 2번 코일을 곱한 값과 같아요. 이거 공식입니다. 이거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물어본 게 B코일의 권수 물어봤죠? 그럼 B코일 2번이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 물어본 겁니다. 얘 B코일.
그럼 얘를 기준으로 식을 정리하면 예, 얘만 이렇게 넘기면 되겠죠. 그러면 L1번 분의 상호 인덕턴스 곱하기 예, 그 1번 권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 공식 찾아냈습니다. 공식 찾아냈어요. 자, 얘 헷갈리니까 1번을 A라고 하고 2번을 B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B, MB, B 코일의 권수는 A 코일의 인덕턴스 분의 상호 인덕턴스 A 코일의 권수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문제에서 준 단서를 여기다 넣어보겠습니다. 자, NA는 1000회 그죠? 그 다음에 A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 LA가 되겠죠? LA는 100mH 헨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 M은 MA나 MB나 똑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M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M은 20mH 헨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 기본 단위로 바꿔주면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되고요. 얘는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되겠죠?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예,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면 M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A권의 수 1000 나누기 A의 인덕턴스 A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얘 계산하면 200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00인데 제 책의 해설을 보면 얘를 사용을 하는 거 지금은 얘를 사용을 해서 푼 거예요. 얘를 사용을 해서 푼 건데 얘를 사용을 안 하고 얘를 사용을 해서 해설을 해놨습니다. 왜냐면 이 문제에서 우리 이 인덕턴스도 한번 구해보자는 의미에서 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넘기면 B코일의 권수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B코일은 M분의 A코일의 권수 곱하기 B코일의 인덕턴스로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B코일의 인덕턴스 한번 구해볼까요? 상호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 중에 이게 있습니다. 상호 인덕턴스는 결합계수 곱하기 루트 1번 인덕턴스 곱하기 2번 인덕턴스 그러니까 1번 인덕턴스 곱하기 2번 인덕턴스 그러니까 이 상호 인덕턴스는 결합계수 곱하기 루트 L1 곱하기 L2 여기는 A, B로 나타낸 거죠.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얘를 구해야 되잖아요. 얘 2번 인덕턴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식을 정리하면 우선 루트를 벗겨내야겠죠. 얘를 기준으로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루트를 벗겨내면 양쪽에다가 제곱을 해주면 양쪽에다 이렇게 제곱을 해주면 루트가 벗겨집니다. 그러면 m의 제곱은 k의 제곱이 될 거고요. LA, LB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요 k 먼저 넘겨볼게요. 곱해진 형태니까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k 제곱은 m의 제곱은 LA, LB가 될 겁니다. 얘 넘겨주면 B의 인덕턴스 알 수 있겠죠. 얘 넘겨주면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LA 곱하기 결합계수의 제곱 여기 제곱입니다. 제곱 곱하기 M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얘가 LB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문제에서 상호 인덕턴스 줬죠.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제곱이니까 제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A 코일의 인덕턴스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결합계수는 1 줬습니다. 그래서 1의 제곱인데 1의 제곱이나 1이랑 같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4mm 헨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한 식이 MB는 상호 인덕턴스 분의 A 권수의 권횟수 곱하기 LB였죠. B코일의 인덕턴스. B코일의 인덕턴스 구했잖아요. 그죠? 4mm 헨리. 4mm 헨리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또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또 답이 나옵니다. 자, A 코일 권수 1000회, 여기 있네요. 1000회 곱하기 우리가 구한 B 코일의 인덕턴스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상호 인덕턴스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하면 또 똑같이 200회가 나옵니다. 좀 전에 제가 처음에 풀어드린 거랑 답이 같게 나왔죠? 그래서 인덕턴스 관련된 문제는 제가 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드리냐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인덕턴스 관련해서. 그래서 공식만 잘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거 제가 첫 번째로 풀어드린 거 그리고 두 번째로 풀어드린 거 꼭 한 번씩 풀어보셔야 됩니다. 18번 반지름이 A메타의 원판형 전기 이중층의 중심축상 X메타의 거리에 있는
점 P의 전위는,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거예요. 원판형 뭐 이렇게 된 건데 이중층의 축상이 이렇게 있는데 뭐 P점에 여기에 전위를 구해라 뭐 이런 내용인데 우리 이거 하지 말자고요. 예. 답만 외우고 가겠습니다. 예, 답은 2번입니다. 이거랑 똑같이 나오면 똑같이 이거 뭐 숫자 들어간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똑같이 나오면 그냥 이거 찾으시면 됩니다. 이 입시론 제로분의 m. 이거에다가 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기가 a가 아니라 x라는 거. 중심 축상의 거리. 요것만 외우고 가자고요. 자, 19번. 공극이 있는 환상 솔레노이드의 권수는 1000회. 철심의 길이 L은 10cm, 공극의 길이 LG는 2mm, 단면적은 3cm 제곱, 철심의 빛 투자율은 800, 전류는 10A라 했을 때 이 솔레노이드의 자속은 약 몇 웨버인가? 자, 이런 문제 언제 고민하라고요? 우선 물어보는 게 뭔지 확인하고 우선 물어보는 건 자속입니다. 근데 어떤 공식을 써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쭉 적어보세요. 우선 권수 n을 1000회를 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철심의 길이를 10cm 얘 단위 환산하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그 다음에 공극의 길이 LG라고 줬습니다. LG 2mm 단위 환산하면 기본 단위 미리로 환산하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단위 면적 면적 S는 3cm 제곱이에요. 얘는 미터로 환산하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입니다. 그리고 비투자율을 줬고요. 비투자율 800. 그 다음에 전류를 10A를 줬습니다. 아유, 참 많이도 줬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공극 나왔잖아요. 환상 솔레노이드에 공극 나오면 이때는 자기저항 쓰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저항이 들어간 공식, 자기저항 RM 분의 권수와 전류를 곱한 게 여기 써놨죠? 그게 자속입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자속은 자기저항 분의 권수 곱하기 전류예요. 근데 권수 줬지요. 전류 줬습니다. 여기서 구하라는 건 이 자기저항을 구해서 여기다 넣어라. 자기저항을 구할 줄 아냐? 공극이 있는 환상 솔레노이드에서 자기저항을 구하는 방법을 아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저항 구하는 방법은 이 철심의 저항 플러스 공극의 저항을 더한 게 이제 자기저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철심이 환상 철심이 있는데 여기다 코일을 이렇게 감아놓은 거예요. 이거를 환상 솔레노이드죠. 그런데 이 중간에 공극이 있답니다. 이 공극의 길이는 2mm, 이 철심의 길이는 10cm.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에 이렇게 공극이 있는 환상 솔레노이드의 자속을 여기 흐르는 자속을 구해라.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 철심의 저항은 투자율 곱하기 면적분의 그 길입니다. 근데 이 투자율, 공기 중에 투자율과 비투자율을 곱한 값이 투자율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면적 분의 길이 플러스 지금 계산한 건 이 철심의 저항이고요. 이 공극의 저항도 따로 구해줘야 그게 이 공극이 있는 환상 솔레노이드의 자기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공극은 공기밖에 없죠. 다른 뭐 자성차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기 중에 투자율만 넣어주는 겁니다. 공기 중에 투자율 곱하기 그 면적분의 요 공극의 길이, 공극의 길이 이렇게 넣어주면 자기 저항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준 거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계산하면 자기 저항 구할 수 있겠죠? 자, 우선 공기 중에 투자율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에요. 그리고 비투자율 줬죠? 비투자율 800입니다. 비투자율 800 곱하기 면적 3 곱하기 10의 4승, 그죠? 3 곱하기 10의 4승 분의 전체 길이, 철심의 길이 10cm,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플러스 공기 중에 투자율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거 외우고 계셔야 된다고 했어요. 곱하기 면적, 똑같겠죠?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분의 공극의 길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2mm니까요. 그죠? 그래서 얘 계산하면 5.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나옵니다. 자기 저항이. 그래서 이 구한 자기 저항을 처음 공식 자기 저항분의 권수 곱하기 전류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 저항 구한 거 5.64 곱하기 10의 6승 분의 권수 100회. 요거 못합니다. 요거 1000회. 요거 이렇게 1000회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1000회 누면은 1.7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웨버가 나와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거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힘드시죠? 아니 도대체 이 문제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오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알고 어떻게 해서 이 공식을 대입해야 되는지 아는 거야. 이게 제일 답답한 거죠. 그죠? 문제에서 대입해야 되는 공식을 찾아내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고 딱, 아, 이거는 이 공식이야. 아, 이거는 이 공식이야. 이런 식으로는 딱딱 처음에는 찾아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문제를 자꾸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처음에 어렵고 힘든 거 당연한 겁니다. 예. 그요 문제도 제가 지금 풀어드린 것처럼 차근차근히 한번 천천히 한번 풀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자, 20번 자유 공간에서 점 P 5-2, 4. 예, 이게 X축이고 Y축이고 이게 Z축이에요. 가 도체 면상에 있으며 이 점에서 전개가 이렇게 됐답니다. 그 점 P점의 면적화 밀도는 자, 이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자유공간에서의 점 P-2, 4가 도체 면상에 있으며 그러니까 P점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점에서, 이 P점에서 전개가 이렇게 진행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점이 P점이 되는 거예요. P점에서 A 방향으로 6만큼, 그 다음에 Y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여기도 오타가 있네요. 얘가 AZ입니다. 얘도 AZ가 되겠죠? 예.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A 방향으로 6만큼, Y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 다음에 Z 방향으로 3만큼, 요것도 AZ입니다. 3만큼. 요거를 보면, 요렇게 이 점에서, 요렇게 3만큼 올라간 이 점이에요. 요렇게. 그래서 요거 공간 감각이 좀 있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P점에서 전개가 이렇게 진행한답니다. 그러면 이 P점에서의 면적화 밀도를 구해라. 이 문제인데요. 면적화 밀도는 전체 전하량의 그 면적화 밀도가 됩니다. 이게 다는 그래서 쿨롱 퍼 메타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전개의 세기에 입실론 제곱을 곱한 거랑 같다.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얘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전개의 세기는 4파이 입실론 R의 제곱분의 Q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입실은 제로를 쓴 거는 이 문제에서 비유전율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공기 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공기 중의 유전율로 하겠습니다. 이 전개 2에다가 입실은 제로를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러면 4파이 입실은 제로 R의 제곱분의 Q가 되겠죠? 여기다가 입실은 제로 곱하면 얘랑 약분돼서 4파이 R의 제곱분의 Q인데 얘 4파이 R의 제곱이 구도체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얘가 S분의 Q가 되는 거예요. 자, S분의 Q 똑같죠? 그래서 전개의 세기의 면적을 곱한 게 여기 면적화 밀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보기를 보면 입실은 재료는 그냥 곱해줬죠. 근데 앞에 그냥 숫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 두 개 곱한 게 이제 면적화 밀도가 되는데 여기서의 이 전개의 크기를 구해라. 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그려놓은 거, 이 선의 길이를 구하면 됩니다. 이 길이가 전개의 크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선 이 크기를 구하려면 얘를 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이게 삼각형이죠. 루트 이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하면 이 길이가 나오겠죠. 요 길이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3이죠. 여기 3AZ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3이고 이 길이는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도 되죠. 이렇게 그려도 되겠네요. 루트 이 길이의 제곱 플러스 이 길이의 제곱 하면은 이 길이가 나옵니다. 그죠? 자, 쉽게 말해서 자, 여기 이 길이가 6이고 이 길이가 2잖아요. 그래서 6의 제곱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제곱은 그냥 4죠. 요거 제곱에 루트를 씌워 놓으면 이 길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길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해서 루트 씌우면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 길이 우리가 구해놓은 얘 길이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을 하면 이 길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준 겁니다. 계산하면 길이 7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화 밀도는 7 곱하기 입실은 제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이거 좀 어렵지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것까지 하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도 그냥 문제와 답만 외우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내가 풀 수 있는 것들을 한 번 더 풀어보는 거. 예, 그리고 제 강의를 보신 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 강의를 보신 후에 다시 한번 1번부터 쭉 훑어보시면서 아, 이때는 규명이가 이렇게 얘기했지. 아, 이때는 이게 중요하다 그랬지. 아, 이거는 쉬운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라고 했지. 예, 이런 거를 생각해 가시면서 내가 풀 수 있는 거는 풀어가면서 그렇게 한 번 더 복습해 보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도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오늘 전기자기학 좀 많이 길었는데요. 여러분 여기까지 공부하시느냐 고생 많으셨고요. 예, 저는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